자, 1번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교안이 새벽에 5시 30분에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해갖고 네 군데의 공관위 공천을 취소한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뜻을 볼 수 있겠죠. 이 공관이 이제 나가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황교안도 이제 뭐 이렇게 된 거 이 황교안의 힘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 보면은요, 금정, 경기, 의왕, 과천, 그 다음에 경기 화성을, 경북, 경주, 참 이 지역구 네 곳에 대해서 공천을 무효화한다고 황교안이 오늘 땅땅땅 이제 두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첫째는 이 네 지역은 사실은 황교안 대표 말대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공천 과정이 굉장히 경선도 문제가 있고 뭐 배제시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관위에서 이걸 받지 못하겠다고 이석연 그 부대표, 지금 공관위원장 대행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관위원은 이거를 더 이상 또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총사퇴 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집안 구석이 이렇게 난장으로 가는 거는 대표로서도 보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공관위원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는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을. 근데 지금 수습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딱 그 파헤쳐서 상처를 더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처가 벌어진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천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하겠다 하면은, 여러분 26일하고 27일이 말하자면 등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오늘이 25일 아닙니까? 오늘이 25일 여러분 맞죠?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참 제가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네 군데에 대해서 자기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더라도 참고서 그냥 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일하고 모레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후보를 누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이거는 이 선거판에서 지금 해서는 제일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황 대표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황 대표 야단치고 뭐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선거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문재인이 제일 좋아하고, 이해찬이 저 열린민주당 저렇게 꼴통으로 그냥 막 난리치고 이러는 와중에서 이거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겁니다. 이해찬이. 자, 해더신님, 안녕하세요. 해더신 멤버님 일주일 만에 들어오셨다고. 네, 충격적인 공천 취소 소식인데 걱정이네요. 정말 걱정입니다. 네. 자, 최나리님, 많이들 이렇게 들어오셨죠. 오늘 다들 걱정이 돼서, 페이코돌 멤버님, 송호연 멤버님, 율리 멤버님, 나리 멤버님, 네, 장서찐 멤버님, 다들 이거 걱정입니다. 자, 벤틀리 멤버님께서도 코로나와 N번방 사태로 총선 힘들 수도 있어요. 제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 해놓은 공천을 내일 후보 등록을 하는데 건드리면은요, 이거는 누더기 공천에다가 막장 공천이라는 저 민주당의 거를 그냥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대책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뭐 황교안 잘못했다, 뭐 공관이 이제 다 나가라, 이걸 떠나서 이제는 대책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황교안 대표 이렇게 한 거 뭐 어쩔 수 없고, 하루빨리가 오늘 오전이라도 아니면은 오늘 3시 안에라도, 왜냐면 3시 정도면요 대충 마감을 합니다. 신문이라든가 막 이런 데서.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래도 조중동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3시까지 빨리 4명을 발표를 해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황교안이 잘못했느냐, 뭐 아마추어냐, 그거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선대위원장, 지금 뭐 박형준이가 김종인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지금 협상하고 있다.
이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겁니다. 저 진짜 김종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종인은요, 선거꾼이고 선거 기술자예요. 김종인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애정이 없어요. 통합당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도 애정이 없어요. 물론 김종인의 시작은 민자당의 비례대표로부터 시작을 했고, 시장은 보수이긴 하지만 정말 이 권력에는 사랑이 없다. 권력에는 애정이 없다. 이 사람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애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요, 일단은 김종인은 제쳐놓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선대위원장은 바꿔야 됩니다. 자, 지금 박형준이 김종인을 데려오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선거 완전히 지고 폭망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발 빼려고 하는 거예요. 선대위원장인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자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신세돈이라는 분, 뭐 좋은지 황 대표하고 아주 이 상담력이고 보좌 뭐 역이라고 정책 보좌역이라고 하지만은 신세돈을 누가 압니까 여러분? 박형준도요 딱 보면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이번 공천에 대해서 뭐 이 김종인을 데려온다, 뭐 윤여준이를 데려온다,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비겁한 겁니다. 자, 김종인이 올 리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온다면은 뭐 지금 김종인이 와가지고 황교안이 4석 취소한 거 김종인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밤이라도요 아마 10석 정도 취소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꼬마들 있어요. 최명길이라든가 몇 명 김종인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김종인이 대변인 역하는 그런 애들 아마 강남에다 또다시 꽂을 거예요. 이러면은 정말 막장에다가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김종인 데려온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제발 그만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 황교안이 원탑으로 치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황교안이 국민에 대해서 말하자면 석고대적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아니 김영호도 내가 데리고 왔고 공간위원도 다 자기가 만드는 말하자면 페이퍼 컴퍼니 아니겠습니까? 즉 미래한국당의 공간위는 이 통합당의 페이퍼 컴퍼니인 거예요. 꿔준 정당, 위성 정당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한성교도 자기가 찍었고 이러니까 즉 황교안이가 석고대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그 당에서 얼굴이 되는 사람들 다 병풍으로 다 내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내가 미숙했다. 그리고 나를 속인 그 다음에 그것은 국민을 속인 거다 마찬가지다. 김영호, 한성교, 기타 등등등, 공병호 이런 사람 다 내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봤자 지금 소용없어요. 내 잘못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번에 공천 받은 뭐 오세훈, 나경원 할 것 없이 그냥 쫙 그 뒤에다가 세우고 나서 우리는 이번에 정말 100석 아래로 개헌 저지선을 여러분께서 지켜주지 못하면은 다 정계 은퇴하겠다. 사직생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초리 나중에 우리 모두를 채찍을 해 주시고 일단 미래한국당의 비례 다 찍어달라. 그리고 나 황교안이 모든 거를 안고 갈 테니까 통합당 찍어달라. 그리고 황교안 나는 이제 종로 선거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안 되고 뭐 또 뭐 다 이렇게 되는 거 다 떠나가서 내 개인을 떠나서 오로지 통합당을 위해서 살신성인하겠다. 이러면서 즉 사직생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있는 당뇨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보듬으면서 당뇨들한테도 지금 선거라는 건 저는 참 아쉬운 게 이 통합당의 당직자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선거라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속 들여다 보시는 거하고는 달리 이른바 당직자들이 이제 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직자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손 놓고 그냥 황교안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 황교안이 잘못한 거예요. 왜?
공무원하고 당직자들은 다른 겁니다. 공무원들은요, 철밥통이에요. 이해가고 나면은 재우는 거지. 그래서 공무원은 영원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요, 그냥 정권에 대해서, 뭐 문재인이 잘못하면은, 다음에는 그럼 황교안이 오는 건가? 이렇게 하다가,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에다가 뭐 이렇게, N번방 가지고 이렇게 막, 여론을 그냥 물타기를 하면서 가면 문재인이 또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공무원들은 또 자기 할 일 하면서 줄긋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뇨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이 당직자들은요, 손발이 돼서 말하자면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정치의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미래한국당 보니까 당직자들한테 19번을 줬더라고요. 이거 진짜 잘못한 거예요. 저도 이 정치를 해보면 꼭 되는 순번, 적어도 10번 안에 당직자들을 2명은 꽂아줍니다. 왜? 그래야지 그거 하나 보고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지닥거리 다 하고 동원하고 뭐 현수막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황교안이 당직자들의 정서를 너무 몰랐다. 당직자들은 공무원, 뭐 월급 받으니까 공무원들처럼 일하게 생긴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사직생 기자회견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당뇨들에게 따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월급도 정말 적게 받고 있고 당신들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내가 그동안 미흡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우리 뛰자. 그리고 당신들의 모든 아이디어를 주면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석연 공관 부위원장, 공관이 대행을 얼른 만나가지고 당신이 말하는 거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공관 의원들 사퇴하지 말아달라. 이번에 4명에 대해서 내가 한 거는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고 우리 그냥 합쳐서 가자. 우리 합쳐서 가지 않으면 이건 역사의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께서 김무성, 유승민 막 이거 하지만 이미 유승민은 이제 다 받아들인 거예요. 황교안이. 근데 유승민을 받아들이면서 왜 김무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 다음에 김무성이 한다는 게 무슨 뭐 강남 갑구라든가 뭐 비례 순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호남에 가서 내가 선거를 치르겠다. 호남에 내가 등록하겠다는 걸 하면은 그거야말로 나름대로 김무성도 사직생인 거예요. 그러면 전화 한 통을 왜 못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김무성한테 저 같으면은 집에라도 찾아가겠어요. 고맙다. 그리고 우리 동지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말이 안 되는 게 어저께 이석연이 그 기자들한테 또는 얘기한 거라든가 글 올린 걸 보면은 정말 김무성에 대해서 김무성이 전화 한 통만. 이거는 뭐냐면 김무성도요. 지금 자기도 체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당대표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당대표가 전화 한 통 하는 거. 이거는 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보통 공천을 받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당대표가 다 전화 한 통 합니다. 정말 고생해 달라. 그 다음에 이번에 전 의원이 꼭 이겨주면은 우리 당이 정말 그 천군만마 얻는 거다. 뭐 이러면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이겨주면 천군만마 얻는 거다. 이러면서 다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김무성이 호남에 간다는데 이 호남에서 열매석이 지금 공천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전국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전국 정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호남에서요 후보를 10몇 개를 못 내면 이거 전국 정당이 아니라 지역 정당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꽂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정현 의원을 참 높이 사는 게 정말 그 차떼기당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때 이 사람이요 그때 호남에 출마를 했던 거예요. 그전에도 정동채하고 싸워가지고 출마를 해갖고 막 이 4대부 막 이렇게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코스프레 하면서 정동채하고 광주에서 싸워가지고 그때 뭐 300평가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현 의원을 참 존경합니다. 저하고 정치적인 뭐 노선도 달랐고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달랐지만
이정현은 이정현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정현을 왜 또 황교안 대표가 영등포 의뢰에 왜 공천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천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 대표가 지금 기자회견을 해갖고 다 그냥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 말하자면은 쓸어 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번 선거요 어렵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자, 조중동에서 일제히 황 대표가 물론 새벽에 정말 제가 가슴이 정말 미어집니다. 새벽에 뭐 최고위 소집한 거 이게 이제 신문 만들기 전이었죠. 근데 오늘 조중동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뭐 포털로도 보시든지 저처럼 일부러 이제 종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든지 이럴 텐데 황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 대표가 지금 이제 잘 해라. 왜냐하면은 지금 황 대표를 저거 물가에 있는 애 같으니까 지금 황 대표 야단차 봤자 소용없자. 그래가지고 조중동에서 이제 입 자크 딱 하고 황 대표 우쭈쭈 해가지고 이제 선거라도 제대로 치러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중동의 경우도 좀 기가 막힐 겁니다. 황교안이 새벽발에 4군데의 공천을 취소하는데 오늘 여러분 수요일이에요. 내일 목요일 금요일 후보 등록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정식 선거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4군데 어디서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집에 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다시 뭐 공천 이거 등록해라. 근데 등록 서류도요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뭐 재산 등록, 뭐 범죄 등록 이거 자기가 범죄 뭐 있느냐 없느냐는 또 관할 이 경찰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자, 이틀 동안 마지막 금요일에 허겁지겁 뭐 사진 찍고 막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송어인님께서 황교안은 본인의 경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뺀지. 야, 정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무소니 멤버님께서는 전사들이 필요한데 물갈이 보여주기만 신경 쓴 듯 보수는 너무 순진무구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공천에 보면은요, 지금 뭐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전사들이 없어요. 싸울 사람들이 없어요. 게다가 오늘 아침에 민경욱이가 자기가 법안을 이거를 완성되지 않은 다 패스 스루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이 패스 스루 됐다고 입법 발의 이거 내가 했다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민경욱이 이 문제는요.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민경욱이는 정말 무슨 이번 총선은 안 될 일이 아예 무슨 팔자에 있던지 이 오세훈 시장보다 이건 더 심각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 아무 문제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순진하게 120만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60만 원을 줬는데 작년에도 줬다 이래서 곱하기 2해서 12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광진을에 아무리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고민정을 어떻게 찍겠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요. 지금 대진전에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선거 방해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한테 도움될 거라고 봅니다. 저 대진년 애들, 김정은이 추종하는 애들이 오세훈 시장 반대한다면 오세훈 시장은요, 구국의 전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1인 시위할 때 김정은이 반대하는 오세훈 이렇게 하면서 이 캠페인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은 다 삽니다. 네, 저야 뭐 지금도 여전사입니다.